환자분 어떻게 하셨어요? 앞니 다시 하시려고요? 물론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임플란트도 같이 있다고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임플란트가 국산이 아니라 외제예요? 독일 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추스맨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오래된 앞니 크라운을 다시 치료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그 중에 임플란트가 껴있을 때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보초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치아와 달리 크라운 치료만이 아니라 임플란트의 크라운과 임플란트 본체 픽스처를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라는 부품이 그 회사의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국내 임플란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임플란트 회사에 연결하면 비용은 좀 비싸지만 부품은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제 임플란트는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제가 처음 임플란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 임플란트보다는 외제 임플란트가 더 좋다고 여겨졌고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외제 임플란트 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그만큼 세계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서 제거하고 다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철수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임플란트의 부품은 대부분 다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임플란트 회사들은 저희가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 환자분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니 6개가 모두 다 크라운이 되어 있고 크라운 하신 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니 쪽에 잇몸 경계가 다 내려가 있어서 보기 흉하고 또 오른쪽 작은 앞니는 신기하게도 길이가 좀 짧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치아가 임플란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것은 치아가 사용함에 따라서 조금씩 마모가 되고 그렇게 치아가 마모가 되면 얼굴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것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정출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처음에 길이가 잘 맞던 보철물이 시간이 10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4, 5년만 지나도 처음에는 길이가 잘 맞던 임플란트 보철물이 주변 치아에 비해서 길이가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6개를 모두 크라운을 하셨기 때문에 치아 전체의 조화를 위해서 해당 임플란트도 다시 보철 치료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보철 치료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임플란트의 부품, 어버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이 어버트먼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신 임플란트의 제품명은 짐머라는 독일 회사의 TSV라는 제품입니다. 한때 명품으로 꼽혔던 임플란트고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 앞니 임플란트를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알아보니 이 임플란트와 호환되는 어버트먼트를 국내 어떤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해당 회사에서 만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호환되는 부품이라도 있으면 재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품을 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환자분이 재내원을 하셔서 내부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앞니 안쪽을 보면 세 군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그 치아의 뿌리 끝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면 원래는 크라운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클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살펴보면 처음 했던 짐작처럼 처음에는 그냥 크라운 치료를 하셨고 이후에 치아의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을 때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치료의 목표는 지금처럼 짧아진 저 앞니 임플란트의 길이를 다른 치아와 비슷하게 맞추고 잇몸 경계가 보이는 크라운을 잇몸 경계가 딱 맞게 다시 만들어주며 크라운을 철거했을 때 내부에 있는 충치를 모두 제거하고 잘 맞는 크라운으로 다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크라운을 한번 치료하면 평생 쓰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크라운 수명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7에서 8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모두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내부에 충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재치료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훌쩍 넘겼을 때 크라운 내부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위에 링크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치료를 하기 전에 앞니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변의 치와와 달리 잇몸이 꺼져 있고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빈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임플란트의 본체가 뼈에 잠겨 있지 못하고 대부분 뺨 바깥으로 임플란트의 나사선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뺨 쪽 바깥쪽에 뼈가 차있지 못하고 바로 잇몸살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잇몸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뺨 쪽의 뼈를 충분하게 만들어준 뒤에
임플란트를 다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비용도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아직 흔들리지 않는 임플란트는 그대로 사용하고 상부의 보철만 교체해서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 전 다시 한번 치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잇몸의 경계 라인, 작은 앞니의 높이, 송곳니 쪽에서는 변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충치가 내부에 심하게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치아의 길이와 송곳니 쪽의 변색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 임플란트 쪽 잇몸의 보라색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크라운의 철거. 크라운을 반으로 갈라서 비틀어서 제거를 하는데 이때 임플란트 크라운은 보통 접착제를 강한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한 번에 많이 갈아서 제거하면 쉽게 제거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치아의 손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의 두께를 조심스럽게 재가면서 제거합니다. 뺨 쪽에서의 제거가 끝나고 혀 쪽에서 제거를 마저 한 뒤에 반으로 비틀면 치아가 절반씩 떨어져 나옵니다. 송곳니는 예상했던 대로 내부에 충치가 심하고 신경치료를 한 후에 마무리를 하는 코어가 치아색 레진 코어가 아니라 아말감 코어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앞니에 아말감 코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철거한 크라운의 내부입니다. 크라운 내부에 접착제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오른쪽 송곳니처럼 깨끗한 치아도 철거할 때 흠집이 난 부분은 레진 코어로 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충치 제거가 우선입니다. 송곳니의 아말감 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의 레진 코어도 경계면에 2차 충치가 생겨있기 때문에 그 충치들은 모두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말감 코어를 제거하면 신경치료를 할 때 쓰이는 근간 충전기인 지피콘이 보입니다. 첫날 치료의 목표는 기존의 크라운을 제거하고 그 상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임시치아 크라운까지 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서 크라운을 씌울 수 있는 형태로 치아를 삭제해주는 것, 크라운 프랩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치를 모두 제거한 뒤에 레진 코어를 시행해야 됩니다. 충치 제거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진행합니다. 왼쪽에 충치 제거가 어느 정도 끝나서 오른쪽 치아로 옮겨옵니다. 신경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치아도 있습니다. 신경치료가 되지 않은 치아는 추가적으로 시림증의 증상이 발생해서 신경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치 제거를 할 때 최소량만 제거하도록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첫날 충치 제거, 레진 코어를 제대로 해주는 편이 다음번에 추가적인 작업이 적게 되어서 좋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충치를 대략적으로 제거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작은 앞니와 송곳니는 남아있는 치아 양이 매우 적습니다. 아직 변색된 부분이 보이지만 충치가 아니라면, 긁어서 긁혀놓은 부위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들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변색 부위를 모두 제거하는 편이 그 모양은 이쁘지만 남아있는 치아양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그것마저 다 제거하면 치아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진 코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치아의 빈 곳을 메꾸고 원래의 사이즈보다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크라운 프랩, 크라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치아를 다듬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미리 얇게 만들어 온 크라운을 끼워줍니다. 다음번 내원. 예상했던 것처럼 임플란트의 보라색 잇몸 부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차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보면 치아는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날은 첫날 제거하지 않았던 기존 임플란트의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어버트먼트를 끼워주기 위해 본뜨기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들 모두 재신경치료를 하고 신경치료를 위해서 만들어둔 구멍을 레진 코어로 깨끗하게 메꿀 예정입니다. 재신경치료를 하고 충치를 제거하면서 치아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신경치료를 완료합니다. 레진 코어 작업을 하기 전 기존의 어버트먼트를 먼저 제거합니다. 어버트먼트를 제거하면 이런 모습인데 이때 다시 한번 아쉬운 건 옆에 있는 치아들 대비 임플란트 쪽에 잇몸이 많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정말로 뼈가 없고 잇몸까지 얇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정말로 보기 흉하게 임플란트가 바뀌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커스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만들기 위한 본뜨기, 스캔 바디를 껴줍니다. 그 전에 신경치료를 완료하고 가봉제로 메꿔두었던 앞니들의 레진 코어 작업을 시행합니다. 레진 코어를 다소 밝은 색으로 메꿔주게 되면 치아의 색상이 한층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캔 바디를 끼워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음번 내원 때 만들어 오는 임시치아는 1차 임시치아와 달리 지르코니아처럼 한 개 한 개 따로 만들어 오는 임시치아이고 2단계에서 디자인을 환자분에게 보여줘서 환자분이 해당 디자인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환자분은 치아가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기 때문에 치아 길이를 조금 줄이기 원하셨고 실제로 치아 길이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아의 외형을 기존보다 여성스럽게 둥글리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다음번 내원 때 1차 임시치아를 다시 제거하고 기존의 어버트먼트를 제거합니다. 새로 만들어 온 어버트먼트와 2차 임시치아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지르코니아하고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버트먼트를 껴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크라운이 들어가는 경계가 잇몸 위쪽에 있지 않고 잇몸보다 하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와야 임플란트 크라운의 경계가 잇몸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보다 예쁜 모습으로 크라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진 모습으로 입 천장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잇몸이 꺼진 것은 여전히 아쉬워 보입니다. 2차 임시치아를 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잇몸이 꺼진 부위, 보라색 잇몸 부위가 처음보다는 색상이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송곳니 쪽도 경계가 딱 들어맞아서 매우 깔끔한 모습인데 주변에 있는 치아의 부위에서는 잇몸이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치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 다음 단계에서 해당 잇몸이 보라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크라운에서 내부의 어두운 색조가 나오지 않도록 불투명한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시치아를 끼우고 치아의 모형은 환자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지루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기 위한 색조 체득 작업에 들어갑니다. 치아의 색은 너무 하얗기보다는 적당히 노랗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2M2 색으로 결정합니다. 크라운을 뜯기 전에 비해서 모든 잇몸 쪽의 색조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아마 매번 치료하러 오실 때마다 제가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약 일주일 뒤 지루코니아 크라운이 나왔습니다. 2차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지루코니아 크라운으로 교체해서 끼웠을 때 모습입니다. 잇몸 쪽의 색조가 확연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보기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치아의 삭제 형태, 크라운 프랩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모습, 왼쪽 모습. 다시 한번 잇몸 전체의 색조가 좋아졌습니다. 크라운을 뜯은 직후에는 이런 식으로 경계부에 검은색 충치도 많이 있고 크라운이 들어가는 잇몸의 경계 부위가 잇몸 속에 있지 않고 잇몸 위쪽에 있는 데 비해 지금은 크라운이 들어갈 경계 부위, 마진 부위가 잇몸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크라운 모습과 크라운을 끼운 뒤 모습을 비교하면 확연하게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모습, 왼쪽 모습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치아의 경계부가 훨씬 더 깔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후 사진의 요약입니다. 크라운의 평균 수명은 제가 7에서 8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재치료 해드렸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앞니보철의 평균 수명은 7에서 8년으로 그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대부분 교체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도 충분히 교체가 가능하지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본체와 크라운 사이 연결하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부품이 필요한데 국내 임플란트는 대부분 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싼 외제 임플란트가 이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환 제품이라 하더라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